우리가 뭘 했죠? 첫날은 그 택배 보내고 막 이런 DB들한테 뭔가 발송을 하고 뭔가 보내주고 하는 그 고객을 터치하는 방식을 좀 알려줬다면, 둘째 날은 DBT에 대해서 좀 해봤고, 그 셋째 날은 법인. 실은 그 모든 것들이 2시간 가지고도 부족하죠. 원래는 그거가 한 섹션이 하나가 4주씩이에요. 실은.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그죠, 보통 한 달 과정 뭐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 마음이잖아요. 시간을 안 많이 들려서. 자, 그런데 실은 실제로 그 자체가, 저는 예전에 그 하나생명에서 저희 부천지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단장님이 그런 외부 강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교육들을 뭐 이렇게 막 신입사원들 중에 또는 뭐 우수 FP를 뽑아서 계속 교육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연수원만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교육들을 다 저는 4주 이상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법인 CEO 플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은 그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 좀 맞춰서 좀 약간 따라한 것도, 잘 따라한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많이 받아간 건 있는데, 2시간씩의 그걸 다 하기에는 좀 솔직히 좀 부족한 시간이셨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다 이런 식의 영업들을 하고 있다. 뭐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보통 보면 개척 하시는 분들은 개척만 하고, DB를 하시는 분은 DB만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CEO 플랜은 잘 안 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근데 DPC만 하거나. 근데 좀 다양한 방법도 있다 해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번에는 제가 재무 상담을 한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다니셨다면 이거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존 언니들은 이걸 보면 지겨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 교육을 예전에 하나생명에서 옛날에 그 AFPK 자격증이 처음 생겼을 때 이거를 교육을 했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셨고, 근데 제가 저희 팀장님한테 배운 기술이 실은 이거였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기술은 이거였어요. DB를 터치해서 보험 증권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원래 SK생명의 다이선들이었는데 거기서 DB 터치는 굉장히 잘 배우셨는데, 중요한 건 DB만 터치하면 그 DPC라고 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유니버셜 CI를 뭐 가입했거나 대한증시를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뭐 DPC를 해가지고 암보험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그 뒤에 계약이 또 나오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보험 증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다 회수를 해왔는데, 그 다음에 같이 했던 게 현금흐름표였어요. 여러분들 탑 컨설턴트 시험 보셨죠? 네. 지금도 합니다. 지금 안 하지 않아? 지금 하진 않아요?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안 하죠. 안 하죠. 네. 아니 혜민이 올려놨으면 박스까지 딸려오지? 자, 고객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처음에 뭐죠? 어프로치. 그죠? 그냥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 보죠. 아주 신입사원 때 처음에 신입교실이에요. 여기 지금. 자, AP를 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네? AP 다음에 뭐죠? 네? AP 다음에 PT. 자, 그 다음에 뭘 하죠? PT 했으니까 체결을 해야지. 체결하죠. 클로징이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됐어요. 초회 면담을 하면서 가장 저는 실은 그 이 모든 작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FF라고 생각해요. 기억나세요 이제? 뭐 파인딩 어쩌고 이런 건데. AP 고객을 만나서 도킹을 했어요.
우리가? 어프로칭을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정보를 회수하는 과정. 여기엔 그 저번에 보여드렸던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 주민번호 뭐 이런 기본 정보가 있을 거고, 근데 DB 고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소개나 개척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뭐 요즘에는 소개 받으면서 동시에 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고객 정보 중에서 중요한 거. 그쵸? 증권 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회사를 만났으면 재무제표를 받아올 거고, 그죠? 개인 고객을 만났으면 현금 흐름표를 받아와요. AP를 고객을 만나서 이 FF를 잘하면 PT가 개떡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이 FF 단계를 무시해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물론 시작은 AP죠. 얘를 하면 70%예요. 비중이. 그죠?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저는 이 FF가 나머지 30%를 다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 증권을 기껏 회수해서 고정구속을 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닌 FF가 제대로 안 된 거야. 내가 원하는 상품을 들여면 고객 입장에서 그 PT는 뭐야? 그냥 개떡 같은 PT예요. 말 그대로 모르는 거야. 나 이거 필요하다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초회 면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FF를 뛰어넘어서 PT 바로 가버리면 상처받고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심폐소생하기 위해 유치자, 팀장 또는 지점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나 스스로가 그 멘탈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 FF가 잘 되면 PT 말을 나는 잘 못해. 나 상품을 잘 몰라. 그래도 어쨌든 그 상품을 컨설팅하는 과정을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PT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 니즈를 잘 파악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잘 갖고 와서 이 사람의 그 정보와 같이 이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잘 버무려서 PT를 하면 클로징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는 AP를 했어요. 되게 신났어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요. 이 개인 정보에는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증권에서 되게 잘하시죠? 놀라셨어요? 요즘 증권에서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보장 분석하면은 잘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어느 회사에 어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증권회수를, 예전에는 증권회수가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고객 정보를 풀면 증권회수는 어때요?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뭐 내가 약관을 찾아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그런 옛날 상품들 잘 모르는 거 나왔을 때 그런 건 하지만 증권회수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무제표 있잖아요. 재무제표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내가 어느 정도 고객과 신뢰만 쌓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CEO 콜레는 뭐? 절세가 목적이죠? 비용을 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만 잘 쌓아놓는다면 실은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고객을
만나는 순간까지 시간이 어렵거나 내가 신뢰를 쌓는 기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재무제표는 실은 빨리 나와요.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잘 되면 신뢰를 많이 쌓아 놓으시면 실제로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툭 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신뢰를 쌓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이지. 그런데 현금흐름표는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우리 집에 매일 매출, 아니 매일 매출이요 뭐 수익과 지출을 말해달래요. 너무 매일 매출에 익숙해져가지고 수익과 지출을 말해달래요. 쉽게 말씀을 오픈을 할 수 있나요? 쉽게 오픈 못 하시죠? 내 친구가 와서 물어보면 잘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실은 제가 영업을 DB를 따잖아요. DB, 나를 잘 모르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실은 현금흐름표를 받는 게 더 편해요. 무슨 얘기 아셨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희 시장이 하나생명 건물 뒤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하나생명 분들은 많이 안 온다 했잖아요. 그죠? 왜? 제가 거기 CM으로 있고 팀장으로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지점장님이랑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팀장님이랑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회식을 하는 날은 밤에 만나잖아요. 그죠? 뭐 낮에 하는 분도 있는데 밤에 만나서 되게 신나게 놀잖아요. 그럼 낮에 점심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실 때 좀 심각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게를 잘 오지 않아요. 저희 가게 단골은 KB 손목, DB 손목 분들입니다. 실제로 저희 가게 매출의 거의 한 90%를 차지하세요, 그분들이. 근데 그거를 저는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말을 옮길지 안 옮길지 모르지만 그죠? 아는 사람 가게 가서 내가 우리 지점장님이랑 심각한 얘기를 하고 우리 팀장님이랑 심각한 얘기를 하고 우리 팀원이랑 심각한 얘기를 한다 할 수가 없잖아. 혹시라도 말실수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신랑이 굉장히 과묵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나를 잘 모르는 고객들은 실제로 이런 현금흐름표나 이런 거를 제시를 하면 잘 알려주긴 해요. 그런데 주로 이거의 타겟은 어떤 타겟이냐면 DB 고객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사회 초년생이다. 그럼 그 엄마랑 얘기를 해야 돼요. 사회 초년생들은 엄마들이 관리를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일단 저한테 재무상의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신 분들은 진짜 술술술 불어줬고 그냥 시트를 메일로 보내도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DB 고객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를 들자면 대출이 아주 많아요. 집을 대출로 잔뜩 샀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현금흐름표를 받거나 또는 뭐 우리가 그 전에도 회사에서 엄청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신혼부부를 만났을 때, 그죠? 그럴 때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근데 실은 저는 현금흐름표를 지금 여기는 30세인데요. 제가 받은 현금흐름표 되게 많아요. 근데 주로 40대, 50대예요. 왜냐면 20대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욜로라는 말 있죠? 소확행이란 말도 있지만 욜로라는 말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오늘 살고 오늘 하루 살고 오늘 하루 죽고 막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뭔가 조금 툭 건드리면 이 친구들은 또 그 다음에 유튜브에 검색을 엄청 해서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 찾아가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40대, 50대. 왜 그런 분이냐면 노후 준비가 안 됐어요. 자녀를 키우려고. 그리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그 대출감을 갚기 위해서 저축을 하게 하는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도 같이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예전에 아마 탑컨서턴트 그 시험을 볼 때 자료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거기에 맞춰서 시트를 다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만난
말하냐면 이거 3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정보를 주시긴 했어요. 나중에 이번에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 요즘에 숨구라는 어플이 있어요. 숨은 곳 수찾기 아시죠? 거기 그냥 제가 재미삼아 올려봤어요. 근데 실제로 재무 상담이 들어왔어요. 웃기죠? 그냥 그 어플에다가 그냥 제가 지금도 올라가 있긴 해요. 뭐 그냥 잘하는 거 다 올려놨어요. 뭐 PPT 자료 만드는 거, 뭐 강의 자료 교환 대신 만들어주는 거, 막 레포트도 대신 써주는 거, 막 이런 것들 다 체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재무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왔어요. 실은 그 중에는 대리점이나 이런 법인회사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자료를 어떻게 쓰는지 그냥 갖다 쓰고 계약까지는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진짜 남이죠. 남이잖아요. 이분의 친구가 무슨 법인 회사를 아니 법인이 아니고 외작에 오렌지 라이프인가 거기 다녔어요. 지금 이름 바뀌었죠 또. 근데 그 친구가 이런 거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분이 들어는 봤는데 약간 좀 뭔가 애매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받아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받아봐야겠다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한국에서 저한테 신청을 하신 거였어요. 왜 이렇게 안 좋아지지? 침을 뱉어야 되나? 지금 30대인데요. 30대 초반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분의 궁금증은 보시면 노후에 연금자산을 마련하고 싶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저축을 좀 하고 싶대요. 저축을 좀 더 하고 싶대요.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는 이건 제가 이제 카톡으로 이 내용을 받은 거였어요. 이분한테 처음에 메일이랑 카톡으로만 주고받았어요. 요즘 친구들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요. 카톡 아이디만 알려줘요. 그녀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카톡으로 메일로만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소득이 높은데 저축이 적어 소비 부분의 통제가 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당분간 결혼 계획을 하면서 차후에 결혼 등은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 중이다. 요즘에 비혼주의가 많고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직 미혼이신 분들 물어보면 꼭 물어봐요. 결혼을 언제쯤 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긴 하실 겁니까? 결혼을 할 생각은 있으세요? 왜냐면 결혼을 안 하고 싶은 친구들도 실제로 많아요. 근데 저 언젠가는 꼭 할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고 저는 아예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도 결혼을 안 할 것 같았을 때 저는 결혼을 아예 안 하겠습니다 이런 주의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아예 결혼을 안 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네가 갖고 있는 사람 물론 뭐 안 한다고 했다가 내 생에 그 첫 남자나 첫 여자를 만나서 막 진짜 종이 울려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게 아니에요. 오늘 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받고 내일 길거리를 가다가 그런 남자를 만나지는 않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할 건데 결혼을 하긴 할 건데 남자친구도 있고 결혼을 할 거지만 남자친구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당분간 그 공부가 다 끝나고 뭔가를 다 하기 전까지는 결혼할 계획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렇게 해서 현금흐름표를 받았어요. 좀 깨지긴 했는데 저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저 현금 흐름은 실제로 내가 3개월 평균 급여 3개월 평균 급여 있죠?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요. 3개월 평균 지출로 합니다. 그래서 지출 항목에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과 비고정적으로 나가는 애들 있죠? 유동적으로 나가는 애들 있죠? 고정적으로 나가는 애들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맨 위에다 올려놓고요. 자꾸 바뀐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밑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저게 우리가 잘 많이 쓰던 현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인 거예요. 자산은 현재
다음에 현금은 얼마? 저 자산 있잖아요. 저 자산은 뭘까요? 저건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대출도 있고. 그 임차 보증금을 저분이 그 지방에서 다니시는데 직장을 다니시는데 거기 그 임차 보증금을 안 써주신 거예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보증금. 근데 보증금은 실은 나중에 들어올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을 안 써주셨다 했더니 이분이 다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화표를 저렇게 정리를 했어요. 변동 지출이 되게 많죠. 이분 지금 한 달에 용돈이랑 식비 얼마 써요? 나를 위해서 340만 원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170만 원을 써요. 근데 실은 저 식비가 용돈인 거잖아요, 실은. 그런데 굳이 자기는 식비를 나누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눠드렸어요, 제가.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340만 원을 버는데 이 사람은 50%를 저렇게 용돈과 식비로 써요. 그리고 나머지 170에서는 46만 원이 남는 형태의 소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 친구들은 더 많아요. 30대 초반에 왜 카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푸어? 카푸어가 뭐죠? 카푸어. 네, 카푸어. 하프어? 카푸어. 하프어? 제 혀가 좀 짧아요. 집은 없는데 응. 비싼 차 끌고다. 맞아요. 집은 없는데 뭐 집은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엄마 친구분이 굉장히 잘 저희 그 아빠가 망하기 전에 굉장히 부자였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자였던 분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 사는데 그 아빠 친구분이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수협을 들어갔어요. 370만 원을 받아요. 월급을 초봉을. 그런데 320만 원짜리 차를 사요. 할부가 320만 원짜리.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럼 누가 내줘요? 그죠. 370을 받으면 내가 5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차량 유지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찌나 레포츠는 고급진 것만 즐기는지. 그래서 그 친구는 370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실질적으로